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오창현입니다.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데 있어 턱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턱이 뒤로 들어가 있으면 또 돌출되어 보이고 옆모습에서 이마, 코, 입, 턱으로 이어지는 측면선의 균형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면 이미지도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무턱은 이러한 미적인 부분을 넘어서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는데요. 턱이 뒤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교합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잦은 턱관절 통증이나 코골이, 심하면 수면 무호흡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무턱인 경우 턱선이 짧고 뒤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턱과 목 사이에 공간이 좀 좁아지게 되고 마치 턱을 끌어당긴 것과 마찬가지로 턱 밑에 피부와 살들이 아래쪽으로 처져서 이중턱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살이 많지 않은 경우에도 무턱이라면 턱 밑이 접혀서 좀 답답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 턱끝 교정술과 더불어 이중턱의 문제까지 해결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서 크게 3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2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환자분의 사례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턱이 뒤로 들어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무턱인 경우 대부분 이렇게 입이 나와 보이고 들어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입 다무는데 상당히 불편감들이 있기 때문에 앞턱에 호도주름이라고 얘기하는 주름이 쉽게 생기고 입술 주변에 근육이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사진은 턱끝이 앞으로 전진된 이후의 사진인데요. 턱끝을 간단히 앞으로 이동하여서 무턱을 교정한 케이스입니다. 또 입이 튀어나온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양악수술도 사실은 가능한 케이스이긴 했지만 양악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턱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앞턱에 잡혀있던 호도주름이 상당히 개선된 걸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입 주변에 있는 근육의 뭉침 현상들이 상당히 편안하게 부드럽게 풀어져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얼굴에서 주는 긴장감도 줄어들어 보이고 인매에서 주는 불편감도 좀 더 편안한 느낌을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상이 좀 부드럽고 편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반측면 모습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측면에 있던 턱이 앞으로 이동함으로써 앞턱에 잡혔던 호도주름이 사라지고 입 주변의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모습인데요. 일단은 미용적으로는 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이 과도하게 튀어나와 보였고 이분 같은 경우는 눈썹뼈와 코도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측면 모습이 마치 새 V 모양으로 아래쪽으로 꺾어지는 측면 라인이었는데 앞턱의 위치가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측면 라인의 균형도 잘 맞춰졌고요. 입이 나온 느낌도 현저히 완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살이 별로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무턱인 상태에서는 턱과 목 사이 공간이 짧기 때문에 턱선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었는데요. 앞턱이 전진하고 난 다음에 턱과 목 사이 공간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목과 턱 사이를 연결하는 턱선 혹은 턱 밑선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술 엑스레이인데요. 아주 간단하죠? 앞턱을 절골을 해서 전방으로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앞턱을 절골하고 전방으로 이동했을 때 뼈의 잘린 부분에 연결된 부분이 계단 현상의 불규칙한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매끄럽게 연결시켜 준다라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때 나온 뼈를 이용해서 앞턱과 이동된 뼈 사이에 공간을 채워줌으로써 뼈와 뼈 사이 연결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고개를 들고 아래쪽에서 본 사진인데요. 앞턱의 위치가 전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턱이 작고 뒤로 들어가 있어서 입은 튀어나와 보이고 입 다물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앞턱에 호도주름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앞턱의 위치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이런 호도주름의 개선을 상당히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볼살이 조금 있어서 볼살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입꼬리 아래쪽 주름 라인도 개선한 경우입니다. 반측면 보겠습니다. 역시 앞턱이 나온 것만 갖고도 굉장히 잘생겨졌다라는 느낌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얼굴 전체의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앞턱이 좋은 위치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턱 라인도 보기 좋아졌고 입 다물기 힘든 느낌들이 개선되면서 앞턱의 호도주름도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방의 약간의 조절을 통해서 마리오네트 라인이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 모습은 더 확실히 보여주죠. 앞턱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마, 코, 입술, 턱으로 이루어진 라인이 훨씬 더
보기 좋고 잘 정돈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립이 좀 들어갈 수 있었다면 더 완벽한 결과를 볼 수 있겠지만 앞턱이 나온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미지 개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립은 역시 턱 밑에 살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턱인 상황에서는 턱과 목 사이 공간이 좁고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턱의 위치가 전진됨으로 인해서 턱과 목 사이 공간이 확보가 되고 날렵한 턱과 목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엑스레이인데요. 역시 심플하게 앞턱을 절골해서 전방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측면 모습을 확인하겠습니다. 앞턱을 커트를 해서 이 잘린 턱뼈를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동하면은 기존에 매끄럽게 연결되는 턱선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생기고 2차 각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만져지는 뼈의 불규칙한 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매끄럽게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이때 나온 뼈를 활용해 가지고 앞턱과 이동된 턱뼈 사이의 계단 현상을 완화하는 뼈이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아래쪽에서 본 모습이고 앞턱이 잘 이동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양악술만이 아니라 아예 뼈를 손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는 앞에 두 케이스와 다르게 얼굴살이 조금 더 많았던 케이스죠. 이 케이스는 앞턱에 보형물을 사용해서 앞턱의 위치를 바꿔보았고요. 심부볼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심부볼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턱 밑도 살이 많았기 때문에 이 턱 밑에 지방도 줄여주었습니다. 자, 정면에서 보시면 먼저 볼살의 영향과 무턱의 영향으로 인해서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말하는 입꼬리 아래쪽의 주름이 굉장히 깊게 만들어진 상황이었고요. 이러면은 좀 처져 보이고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앞턱에 보형물을 삽입한 것만이 아니라 심부볼을 제거함으로써 마리오네트 라인을 상당 부분 개선했습니다. 반측면 모습에서도 일단 눈에 띄게 거슬리는 것이 처진 느낌의 볼살과 주름입니다. 그 다음에 앞턱이 뒤로 들어와서 생기는 앞턱의 호도주름 등이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앞턱의 위치도 좋아지고 마리오네트 라인 주름도 좋아지고 지방으로 인해서 처져 보인 느낌도 확연히 개선되었습니다. 측면 모습 보겠습니다. 들어가 있던 앞턱의 위치가 보기 좋은 위치로 전진됐고요. 볼살이라고 말하는 심부볼을 제거함으로써 심부볼로 인해 늘어짐 현상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턱 밑에 지방층을 줄여주어서 좀 더 날렵하고 보기 좋은 목과 턱의 라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측면 엑스레이인데요. 잘 보시면 인매에 비해서 턱이 굉장히 뒤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뼈를 전진한 대신에 앞턱에 작은 보형물을 덧대어서 앞턱의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이 보형물을 덧댄 의도는 턱의 위치가 전진된 효과와 더불어 보형물의 위치를 살짝 아래쪽에 위치함으로써 짧은 턱의 모양을 개선하는 위치입니다. 턱 밑살도 지방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자라목과 같이 쭉 떨어진 형태의 목이 좀 더 편안하고 보기 좋은 목선으로 변화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처럼 본인의 얼굴에 맞는 접근법을 찾는다면 미용적인 효과는 물론 기능적인 개선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턱의 모양 때문에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 문제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의료진을 만나 성공적인 수술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오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